안녕하세요. 갤럭시 S10이 출시되기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해뒀다가 지금까지 약 2달 정도 실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2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관입니다. 갤럭시 S10은 4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갤럭시 S10 중간 크기의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큰 사이즈의 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이즈의 폰도 제가 한 손으로 이용하기에 손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는 약 15cm, 폭은 7cm, 두께는 7.8mm, 그리고 무게는 157g 정도입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갤럭시 S7과 무게도 거의 동일하고 두께도 0.1mm 정도 얇아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10은 여러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프리즘 블랙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화이트 제품을 꼭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사전 예약하던 당시에는 이 화이트 제품이 품절이 됐었습니다. 128기가 모델은 블랙, 화이트 다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S7 쓰면서 아주 용량의 압박에 너무 시달렸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큰 사이즈 용량을 써보고 싶어서 512기가 모델로 주문을 하려다 보니 이 512기가 모델은 화이트는 모두 품절돼서 없었고 블랙 색상만 있었습니다. 써보면서 보니 블랙 제품도 아주 예쁘고 색상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프레임의 색상도 흰색은 좀 더 밝은 메탈 색상이고 블랙은 조금 어두운 메탈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더 잘 맞고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IP68 방수 등급을 지원하고 있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름철에 물놀이 같은 걸 할 때도 큰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에 장시간 담그거나 또 수압이 센 물줄기에 직접 기기를 갖다 대는 것은 이제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루머를 보고 꼭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가 바로 이 기기 전체를 거의 꽉 채우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전면 카메라용 홀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삼성에선 아주 기기 사이즈 대비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제조사에서 이제 노치형 디스플레이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쨌든 전면 카메라가 가장 작은 크기를 차지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삼성에서 이 카메라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투명 디스플레이도 지금 거의 개발이 다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한 2-3년 내로는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그래서 아예 카메라 홀을 이렇게 일부러 뚫어 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핸드폰도 출시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본 배경 화면들은 전부 다 우측 상단이 굉장히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 홀이 있는지 잘 모르게끔 그렇게 배경 화면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1인치, 해상도는 3040, 1440, 그리고 550ppi입니다. 19:9 비율을 지원하고 있고요. 색 영역은 DCI-P3 광대역 색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 sRGB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10 디스플레이의 특징 중 하나가 HDR10 플러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이전 갤럭시 S9 대비해서 약 7% 정도 더 높아져서 최대 밝기가 1215 칸델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작인 S9 대비해서 블루라이트도 약 43% 정도 감소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갤럭시 S7에도 다 있는 기능이었지만은 블루라이트 필터도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갤럭시 S7과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기의 크기는 갤럭시 S10이 7mm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위를 한번 맞춰보면은 갤럭시 S10이 화면 사이즈가 6.1인치, S7이 5.1인치입니다. 화면이 1인치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텍스트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아주 시원한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갤럭시 S10을 보다가 S7을 한 번씩 꺼내보면은 정말 이 광활한 상하 베젤에 정말 옛날 기기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구나. 여기서 디자인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삼성 엑시노스 9820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는 스냅드래곤 855가 적용된 모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긱벤치 점수는 싱글코어 4518, 멀티코어 1223 요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작인 S9 플러스의 경우는 싱글코어 3800, 멀티코어 9070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작보다 AP의 성능 또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갤럭시 S7에 비하면 멀티코어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8보다도 약 5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은 4G LT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카테고리 20으로 최대 2GBps, 업로드는 카테고리 13으로 최대 150Mbp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5GHz에서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10Gbps, 다운로드를 업로드의 경우는 1.2GBps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갤럭시 S10을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크린에 내장된 지문인식 센서인데요. 이전에는 주로 기기 후면에 지문인식 센서를 두고 잠금을 해제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드디어 갤럭시 S10에서는 디스플레이 내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깨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2번 터치하거나 아니면은 버튼 이렇게 눌러서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화면에서도 지문 센서 영역을 누르면은 이렇게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한 번 터치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문 마크가 보이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지문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또렷하게 보이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갤럭시 S10에 들어간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지문인식 센서는 초음파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에 내장된 지문인식 센서는 중국 제품에서 이미 적용이 돼서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센서들은 주로 광학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10에선 처음으로 초음파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더 높고 지문에 액체나 이물질이 묻어도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S10에 들어간 지문 인식 센서도 초창기에는 정확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받아서 썼을 때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경고가 많이 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지문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날 업데이트가 한번 되고 난 이후로는 그 전과는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지문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햇빛 아래서는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지문 인식 센서가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면서는 디스플레이 아래로 지문 인식 센서가 보여서 불편함을 느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UI입니다. 갤럭시 S10에서 완전히 싹 바뀐 새롭게 선보인 이 원 UI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빅스비 버튼에 다른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2번 눌러서 여는 것으로 옮겨버리고 한 번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카메라를 연다라든지 유튜브를 연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매핑시켜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는 이 사이즈에는 싱글 카메라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플러스 모델의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S10에서는 이 사이즈 폼팩터에도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 영상에서 훨씬 더 상세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동영상의 경우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더 긴 시간 촬영할 수 있게 된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고요. 하이퍼랩스 기능도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망원, 기본, 그리고 초광각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라이브 포커스 경우도 기존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로 모드, 파노라마, 그리고 최근에 기능이 업데이트된 나이트샷 기능, 음식을 좀 더 맛있어 보이고 이쁘게 촬영할 수 있는 음식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장면별 최적화 기능이 있어서 어떠한 사진을 찍든지 최적의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 여행지에서 촬영을 할 때 초광각의 경우는 정말 큰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동영상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슈퍼 스테디 기능, 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상세하게 리뷰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향입니다. 갤럭시 S10 엑시노스 모델의 경우 CS47L93DAC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9 때와 동일하게 상단 수화부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이렇게 양쪽에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운드 얼라이브는 삭제되었지만 대신 돌비 애트모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음악, 음성에 최적화된 소리로 따로 설정해서 들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최적화된 소리를 제공할 수 있게 선택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면서 듣는 이 사운드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노 스피커인 갤럭시 S7과 스테레오 스피커인 갤럭시 S10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의 스피커와도 견져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바꾼 후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삭제되고 있는 추세여서요. 예전에는 아주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있는 존재만으로도 반가운 3.5파이 이어폰 잭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이렇게 하단에 하나, 상단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로 스테레오로 소리를 녹음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갤럭시 S10의 수음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에 자꾸 이제 유심 트레이를 빼는 핀을 찌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유심 트레이를 제거한 홀이고요. 여기는 마이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3400mAh이고 화면 켜짐으로만 사용했을 때 약 7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진 대기 상태로는 51시간, 이틀 이상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 봤을 때는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화면 켜짐으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는 약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하루 반나절에 한 번 정도씩 충전을 해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폰답게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에는 9W로 충전이 되고요. 유선 충전 시에는 15W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다른 메이커들은 25W, 50W 이렇게까지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는 과거 갤럭시 노트 7의 아픔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15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1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 무선 배터리 공유입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켜면 이렇게 휴대전화 뒷면에 다른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충전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박 센서 쪽에는 다른 기기를 충전 중일 때 빨간색 램프가 들어와서 충전 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이 전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큰데, 이런 갤럭시 버즈라든지 갤럭시 기어 종류의 웨어러블 기기들을 충전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새 기기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장된 34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는 하루 정도 기기를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야외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2시간 10분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배터리가 15%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충전하는 데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의 경우 19대 9의 비율이다 보니 영상을 볼 때 좌우 렛터박스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이런 경우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꽉 채운 화면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상하가 조금 잘리는 건 있지만은 꽉 채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영상에 대한 몰입도를 좀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전체 화면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해서 전체 화면을 지원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전면 카메라가 있다 보니 요 펀치홀이 보기 싫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전면 카메라 감추기 기능을 켜시면은 위에 상단 부분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싹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 화면이 너무 깝깝해져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 사용하지 않을 앱을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1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2달 동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그리고 전면을 꽉 채우는 뛰어난 품질의 디스플레이, 향상된 카메라 기능, 그리고 뛰어나게 향상된 외장 스피커. 특히 이 부분은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하만 계열의 AKG가 튜닝에 참여하면서 음질이 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 버튼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어요. 기존 S7은 이 정도에서 쉽게 누를 수가 있었는데, 갤럭시 S10의 경우는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심한 뒷모습, 언제까지 이 후면 디자인을 유지할지, 사실 S10의 루머가 돌면서 가장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변하지 않는 후면 디자인입니다. 사실 뒷면만 보면 카메라 개수만 늘어났다 뿐이지 노트 8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중국 폰들은 이런 후면 디자인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주고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갤럭시 S 시리즈 경우는 플래그십의 특성상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뒷모습이 너무 좀 식상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심박 센서 거의 쓰지 않는데 저것도 왜 꼭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이런 후면 디자인에 다음번에는 변화를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메라 메뉴 어디를 찾아봐도 동영상 크기와 몇 프레임으로 촬영할지 선택하는 메뉴는 있는데, 사진 크기, 사진 해상도를 선택하는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사라져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림 LED가 사라진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갤럭시 S7은 이렇게 위쪽에 알림 LED가 있어서 카톡 같은 것도 LED로 알림이 뜨는 것만 보고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알림 LED가 사라진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기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뉴의 세팅법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상세한 리뷰는 별도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